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망설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버지의 발인날이었습니다. 3일장 동안 이재명 후보는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조문이나 어떠한 애도의 뜻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마지막 발인날 이재명 후보님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TV를 통해 보고 80대 친할머니께서 보시고 오열하시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의 연락을 기다리던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철저한 배신감을 느끼며 진실을 밝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연달아 보도될 때 제가 아버지에게 왜 억울하게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 아는 것, 기억나는 것이 정말 없을 뿐더러 지금 상황에서 섣부른 인터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래도 시장님과 10년 넘게 같이 일한 동료들의 등에 칼을 꽂고 싶지는 않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 시절 때부터 면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이재명 후보님은 빈손은커녕 조의를 표하는 연락 한 통 없고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일관되게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저는 온 국민이 궁금해하는 대장동 게이트의 윗선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변호사라고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우리 김문기 팀장과 이재명 후보 간에 친분이 있었다. 겨자색이죠, 겨자색. 예, 겨자색 옷을 입고 있는 분이 김문기 팀장인데요. 이재명 후보와 김문기 씨가 손을 잡고 아주 친밀하게 사진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김문기 씨가 9박 11일간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와서 이렇게 본인이 원래 사진 찍는 게 취미고 편집하는데 탁월한 그런 재주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 찍어서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이게 동영상 원본입니다. 이 안에 그 9박 11일간의 그 출장 대상자들이 사진이 다 담겨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불의의 그런 뜻하지 않게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용기를 내주신 고 김문기 처장님의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과연 이재명 후보가 고 김문기 씨를 정말 몰랐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각종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또 유가족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그 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 옆에는 이 김문기 씨 유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이끌어낸 우리 홍지만 전 의원도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기 씨가 성남시장으로부터 상장을 받았는데 원본입니다. 공적심사조서에 따르면 김문기 처장은 업무 총괄 책임자로서 위례 A2A 블록 공동주택 사업과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이끌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김문기 씨는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여기서 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라는 질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때 당시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 기소가 되었을 때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12월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 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해서는 뭐라고 이재명 후보가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대장동과 관련하여 최근 두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느 정도까지 후보가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수차례 통화한 사람을 시장 당시 기억하지 못했다고 한 건데 그걸 왜 의심하냐, 숨길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내가 모른다, 안다의 문제도 분명하게 얘기했다며 김문기 처장하고 통화를 많이 했지만 시장을 할 때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고 얘기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 김문기 씨는 호주 뉴질랜드 출장의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성남시 의회의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개발본부장이 가야 되는데 개발본부장이 바빠서 유동규가 얘기하기에 개발사업팀장하고 저하고 같이 갔다. 두 사람이 다녀왔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9박 11일간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합니다. 당시 개발사업본부장은 유한기, 개발사업팀장은 김문기였습니다. 유한기 대신에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김문기 팀장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 출장 목적은 원래 트램 사업을 검토하기 위해서 간 건데 김문기 당시 팀장은 트램 업무가 아닌 대장동을 추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호주 출장에서 저는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 사람이라, 즉 김문기 팀장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2015년 1월 7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카이타워 전망대 식사 사진입니다. 고 김문기 씨가 촬영을 했는데 이재명 지사 앞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파란 셔츠를 입고 있는 분이 고 김문기 팀장이고 바로 마주 앞에 바로 마주 앉아서 이재명 후보와 식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모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같은 날 뉴질랜드 오클랜드 알버트 공원에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재명 후보와 김문기 씨가 손을 잡고 아주 친밀하게 사진을 찍고 있는 겁니다. 옷이 앞에 나온 사진하고 이 옷이 옆에 있는 사진 보면은 같은 옷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2015년 1월 15일 호주 시드니 카툰바 블루 마운틴을 방문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말하는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여기 자주색 옷을 입고 있는 분이 김문기 팀장입니다. 겨자색이죠, 겨자색. 예, 겨자색 옷을 입고 있는 분이 김문기 팀장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 출장 당시에 골프를 쳤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었습니다. 쳤다 안 쳤다 발언하지 않았지만은 사진이 조작됐다는 공격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재명 후보가 뭐라 얘기했냐면은 국민의힘에서 4명이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어내서 보여준 것이다. 조작한 것이다. 그 안에 지금도 보니까 절반은 제가 누구인지 기억을 못하겠더라. 사진이 조작됐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게 의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문기 씨가 딸 바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에게 2015년에 초등학교 다니는 딸에게 동영상을 찍어서 송부를 했는데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그래서 결국은 출장 중에 이재명 후보, 유동규 본부장, 그다음에 김문기 팀장 이렇게 골프를 쳤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은
앞부분하고 뒷부분은 잘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는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골프를 쳤다는 부분만 저희들이 편집해서 내보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진 한번 봐주시면은 김문기 팀장의 2009년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엑셀 파일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수정한 날짜가 2009년 6월 24일인데 그 해당 파일에 이재명 변호사라고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우리 김문기 팀장과 이재명 후보 간에 친분이 있었다. 서로 연락하고 있었던 사이라는 정황 증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장동 사건의 설계자인 이재명 후보는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이냐 호도하면서 정말 선거 유세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러한 상황이 과연 민주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활보를 하지만은 그 이재명 후보의 명을 받아서 실무 작업을 했던 우리 고 김문기 팀장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저 세상 사람이 됐습니다. 이러한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 김문기 씨 장남이자 아들 장남이 본인의 심정을 여러분들에게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때 김문기 씨가 9박 11일간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와서 이렇게 본인이 원래 사진 찍는 게 취미고 편집하는데 탁월한 그런 재주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 찍어서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이게 동영상 원본입니다. 이 안에 그 9박 11일간의 그 출장 대상자들이 사진이 다 담겨 있습니다. 네, 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 김문기 처장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년 12월 21일 당신이 젊음을 바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당일 21일 20시 저는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불길한 예감에 바로 차를 타고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향하였습니다. 차로 이동하면서 회사 직원에 연락해 개발사업 1처의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20시 20분경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도착하였고 방금 막 문을 연 직원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는 사무실로 뛰쳐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보인 아버지의 마지막 뒷모습과 이미 하얗게 변색된 손바닥에 이미 늦었음을 직감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제가 직접 아버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참혹한 모습에 더 이상 아버지의 얼굴과 마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망설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발인날인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버지의 발인날이었습니다. 3일장 동안 이재명 후보는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조문이나 어떠한 애도의 뜻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마지막 발인날 이재명 후보님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TV를 통해 보고 80대 친할머니께서 보시고 오열하시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걸 보며 우리 가족 모두가 한 번 더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정치라고는 하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시던 이재명 후보님은 이제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타 후보의 선거당원의 빈소에는 직접 찾아가 애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재명 후보님의 연락을 기다리던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철저한 배신감을 느끼며 진실을 밝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저희 가족이 조금이나마 한을 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지금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너무나 낯선 곳인데 그럼에도 이곳에 오늘 제가 선 이유는 아버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계시지 않음에도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끝까지 정황상 합리적 의심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앞서 공개된 자료로 인해 아버지 명예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 아버지를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인물로 보는 여론이 있어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삼성건설, 동부 등 건설회사에 다니시다 2013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일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공사에서 큰 사업들을 연달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음에 자부심을 가지며 근무하였고 대장동 사업을 개발 사업 1처가 맡게 되면서 워낙 큰 사업이라 힘들어하시기도 하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잘된 사업이라 생각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장동 의혹이 보도되면서 아버지께 걱정돼 여쭈었더니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는 게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버지는 법을 어긴 것도 돈을 받은 적도 특혜를 받은 적도 없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몰랐던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은 꺼질 줄을 몰랐고 어느새 정치권과 검찰, 언론에서는 대장동을 관할한 임원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버지를 향해 공격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묵묵히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하고 상부의 지시에 성실하게 임했던 제밖에 없던 아버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였습니다. 끝을 모르는 언론의 의혹 제기, 검찰의 수사, 직원을 보호해주지 않는 회사, 심지어 성남시 의회의 징계 압박,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 이러한 것들을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연달아 보도될 때 제가 아버지에게 왜 억울하게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 아는 것, 기억나는 것이 정말 없을 뿐더러 지금 상황에서 섣부른 인터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래도 시장님과 10년 넘게 같이 일한 동료들의 등에 칼을 꽂고 싶지는 않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 시절 때부터 면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이재명 후보님은 빈소는커녕 조의를 표하는 연락 한 통 없고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일관되게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저는 온 국민이 궁금해하는 대장동 게이트의 윗선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표창까지 받고 호주 네덜란드 트램을 같이 가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고 힘들어하셔서 정리되면 바닷가 근처에서 조그맣게 부동산이나 하나 차려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던 아버지는 더 이상 저희 가족 곁에 없습니다. 추후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그럼에도 아버지는 돌아오시지 못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저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리고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해당 관계자들은 돌아가시고 나서는 연락이 없었었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유족들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연락을 한 달 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작은 아버지께서 민주당에서는 어떠한 조의도 없었다라고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그제서야 연락이 왔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하고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행동들이 저희 유족들을 이 자리에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변호사 시절 핸드폰 번호는 저희 아버지 외장 하드에서 발견된 아버지가 미리 핸드폰을 바꿀 때 백업해둔 전화번호부 파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다른 이제 그 다음 핸드폰의 백업 파일에서는 이재명 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의 명칭이 변경되고 번호가 변경된 그러한 전화번호부가 여러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혹시 통화 기록 같은 거는 없었습니까? 네, 통화 기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떼고 왔는데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통화 기록을 떼게 되면은 마킹이 된 상태에서 통화 기록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